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디버깅과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로깅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로깅이 결국에는 이제 어, 코드의 이제 흐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잘 실행되는지 진행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같이 한번 볼 수 있다 였는데 그러면은 이 코드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실행된다 뭐 이런 거는 잘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한번 좀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버깅을 이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고 결국에는 이제 디버깅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디버깅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디버깅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디버깅 도구나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버깅이란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이제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짜는데 떠한 에러들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에러들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수정해 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버깅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코딩을 배우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학생들을 봤을 때 이거를 뭐 잘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잘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디버깅을 해야 되는가 이제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 디버깅을 이제 이 강의에 포함을 시킬까 말까 하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버깅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코드에서 기초 단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되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버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예상대로 동작하지 않으면은 일단 프로그래머는 약간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제 좀 실력이 있는 개발자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한 번에 완벽하게 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뭐 한 번에 완벽하게 짜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우리가 뭐 GPT 같은 거 시켜도 이거 한 번에 돌아가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개발자다, 실력이 있는 개발자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번 돌려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떠한 에러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에러들이 어디서 발생했구나라고 바로 찾아내서 이거는 바로바로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개발자다, 좋은 개발자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 공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한 코드를 짠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코드를 짰을 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게 좋은 개발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코드를 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코드를 분석을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어디가 이제 에러가 있겠거니 찾아내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위에서부터 한 줄 이렇게 쭉 보면서 찾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어된 환경에서 제 코드를 단계별로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하고 수정을 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디버깅 도구를 활용을 하면은 뭐 좋은 개발자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이거 수정 하면은 이제 웬만하면 프로그램이 잘 동작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약간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잘 찾아내게끔 여러 가지 디버깅 도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잘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유래를 이제 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제 뭐 버그라는 것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이제 진짜 벌레가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잘 동작을 안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버그에 대한 유래와 그때 이제 디버깅이라는 그러한 용어들이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뭐 이러한 디버깅이라는 용어가 옛날부터 이제 사용이 되었다. 결국에는 이 디버깅이라는 용어 자체가 뭔가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에러가 있고 이 부분이 에러가 있고 이 부분이 에러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버깅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로직을 구현하는 경우가 이런 함수 안에서 하나를 다 구현한다라기보다도 여러 개의 함수를 합쳐가지고 이제 구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함수 각각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합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상적인 개념들의 집합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 디자인 패턴을 적용을 하는데, 이 디자인 패턴들이 결국에는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그리고 인증, 결제, 어떠한 디자인 패턴과의 연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연동하는데 되게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아서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전자신호의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며 뭐 프로그래밍을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상화한다. 이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제 추상화 계층이 존재를 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서로 통신을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다양한 이제 추상화된 개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번거롭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기초적인 개념이 조금 부족해서 합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버깅이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래머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한 번에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짠다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짠다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를 잘 수정한다, 아니면은 고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버깅 단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웠었어요. 그래서 로그를 남김으로써 이 단계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로그를 남기는 이유 자체가 내가 이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의 단계에서 우리가 로그를 활용하게 하는 거고, 윈스턴 등 지난 시간에 제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로그를 남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 로그를 남기는 거를 기본을 전제로 하고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류 식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쭉 실행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어요.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종료가 됐는지 개발자는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종료가 됐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뭐 리스트 인덱스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인덱스를 참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10번 인덱스를 참조를 했어요. 그러면 10번 인덱스가 데이터가 없구나. 그래서 인덱스 에러가 발생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제 오류 식별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이제 테스터나 아니면 최종 사용자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거나 이제 테스트하는 동안 이제 발견된 부분을 이제 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엔 이제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 개발을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테스트 단계로 이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 단계를 이 개발을 한 개발자가 수행을 한다가 아닙니다. 이 테스트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이제 QA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뭐 개발자가 이제 직접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QA의 직군만 전문적으로 뽑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개발이 이제 뭐 재밌기는 하지만 개발을 엄청 하고 싶진 않고 본인이 테스트를 하는데 좀 더 특화된 흥미가 있다거나 아니면 관심사가 있으면은 이러한 QA 직군으로 이제 직무를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서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에러 리포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는 개발자들한테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개발자가 이 버그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과 테스트 사이에서 어떠한 포맷이나 아니면 로그들을 남겨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종료가 됐다 이러한 행동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웹페이지가 있는데 웹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특정한 버튼을 눌렀더니 종료가 됐어요. 네,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로그를 이제 분석을 하고서 이 분석된 로그를 가지고 이 코드상에서 아니면은 여러 개 모듈로 보통 개발을 하죠. 나눠서 이 모듈상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이제 후보군을 찾고 얘네들을 수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디버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개발을 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되게 프로젝트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을 뿐더러 약간 좀 간단하거나 이제 소규모인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경우에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거는 사람들마다 로그를 남기는 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디버깅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오류 식별을 하는데 약간 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아니면은 규격 같은 걸 만들어서 로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식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류 분석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류를 식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종료가 되었는지, 왜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새 프로그램 자체는 상태를 기반으로 많이 코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좀 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오토마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오토마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오토마타는 결국에는 상태에 대한 정의를 이제 배우고, 이거를 다루는 방식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이해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오토마타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상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추적을 하는 거, 그러한 상태를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오토마타를 배우면은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 명령이나 이제 뭐 데이터 값을 기록을 해서 오류를 분석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향 기준으로 버그의 수정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에러를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 다음 걸 수정했더니 얘가 다시 또 에러가 돼요. 네, 물론 이런 경우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잘못 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코드의 수정이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그를 수정하는 것 순서 자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에러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에러들의 수정이 이제 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에러가 발생한 거, 버그가 발생한 거 이제 리스트를 쭉 뽑아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느 모듈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다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별을 하고 분석을 했으면은 수정을 해야겠죠. 이거 식별을 하고서 끝나면은 안 되겠죠. 책임감 없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버그를 수정한 후에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잘 확인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디버깅하고 테스트 이러한 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디버깅하고 테스트는 뭔가 좀 다르면서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대대로 실행되도록 동작하도록 보장하는 이제 보안적인 프로세스라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디버깅이나 테스트나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이제 일부 또는 전체를 작성한 후에 버그와 오류를 식별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디버깅을 한다는 거는 테스트를 하고 수정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거지. 테스트는 이 에러를 찾기 위해서 특정한 부분이나 코드 전체를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버깅 자체는 테스트를 포함한 오류 수정 단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단계 있죠. 오류 식별, 오류 분석, 수정 및 검증 요 단계를 다 포괄하는 단계고 요 디버깅 테스트는 그냥 이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버깅이 필요한 이제 코딩 오류를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몇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서 되게 아시는 그러한 에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놓칠 수도 있겠다 싶으면은 이걸 이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지 한 번쯤은 접해 보셔야지 여기서 이런 에러가 발생했구나 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구문 오류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법 에러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문법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 잘못된 명령문이 있을 때 발생하는 오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오타나 뭐 철자 오류랑 이제 비슷하다. 그러면 신텍스 에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버깅을 굳이 할 것도 없이 ID에서 쉽게 잡아줘요. 그래서 뭐 VS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웹스톰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이디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내가 문법을 잘못 쳤으면은 문법을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의미론적인 오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코딩을 잘못 짠다, 로직을 잘못 짠다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x 나누기 2파이라는 그러한 수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x 여기 나누기 2 곱하기 2파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2파이가 아니라 그냥 x 나누기 2 곱하기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있으면 x 곱하기 파이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수정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괄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론적인 오류는 전반적인 로직 오류에 포함이 되면서 내가 구문을 작성을 할 때 문법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오류예요. 대부분이 이제 논리 오류로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제 프로그램의 단계적 처리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좀 잘못 작성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함수를 잘못 짜거나 아니면 코드를 잘못 짰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코드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단계적으로 로그를 찍어보면서 이 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했는지 의도한 대로 작성이 됐는가, 이 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작성이 됐는가, 이 줄이 내가 의도한 대로 작성을 했는가, 이런 식으로 로그를 다 찍어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 오류 자체는 항상 발생을 하면서 자주 발생을 하면서도 이제 찾기가 되게 어렵고 수정하기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오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꼭 기억을 하시면서 뭐 반복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if else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입출력 시나리오가 이제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꼼꼼하게 이제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이 해결해 줄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따로 배운다라기보다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에러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시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습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런타임 오류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환경에서 발생이 되는 오류예요. 그래서 뭐 메모리가 갑자기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죠. 리커시브 함수를 많이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힙이랑 스택에 결국엔 데이터가 가득 차가지고 데이터가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에러는 뭐 트라이 캐치 구문으로 예외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처리를 해줌으로써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디버깅 기법들이 있고 도구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를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라든지 아니면 ID 디버거 아니면은 로그를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뭐 타임 트래블 디버깅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사용해 보시면서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그 개발자 도구가 있죠. F12를 누르면은 나오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웹페이지에서 F11을 누르고 F12를 누르고 이제 네트워크 파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통신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API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에 요거를 많이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러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ID 디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줄마다 내가 실행을 해보면서 동작을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멈추면서 현재 이 스테이트에서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값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ID 디버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사용이나 이제 타임 트래블 디버깅은 지난 시간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은 다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본인한테 적합한 방법을 찾는 거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실제 사례 같은 거 이제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노드.js 기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뭐 어떤 에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요 그리팅이라는 변수 존재하지 않죠. 근데 출력을 하려니까 이제 참조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때는 이 변수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서 변수를 만들고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요 부분만 보면은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코드가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로직들이 복잡해지면 이런 경우 되게 빈번해요. 그래서 ID에서는 선언되지 않은 변수들을 이제 빨간 줄로 이제 표시를 해주긴 하지만 가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전역으로 선언된 변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역으로 선언된 변수를 가지고 특정 함수에서 이제 사용하려다 보면은 이게 참조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변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옵션을 조금 조절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초록색 줄로 아마 경고가 뜰 거예요. 이 변수가 다른 함수나 이제 다른 스코프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부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진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타이핑 에러들도 이렇게 에러들을 ID에서 이제 표시를 해주니까 ID를 이제 좋은 거를 쓰시기만 하더라도 뭐 이러한 에러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이제 프로그램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에러 로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변수 안에 있는 뭐 특정한 또 다른 변수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얘가 갑자기 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undefined가 나오면은 이 참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에러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물음표 점이라는 그러한 연산자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좋아요. 아니면 뭐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 두 개의 연산자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확인 같이 한번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로직과 관련된 부분들이 함수를 잘못 짰다는 사실 초기에 코드를 공부하면서 내가 생각한 로직들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주 발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실력이 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기는 해요. 코드를 잘 짜게 되니까.
하지만 비동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가 언제 실행되고 무엇이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기 코드 문제는 얘가 언제 실행되고 언제 종료가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웨이트의 무분별한 남발이라든지 싱크의 무분별한 남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타입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이디가 잘 잡아주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 번씩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객체와 이제 배열과 관련된 오류,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덱스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참조할 수 있는 변수가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디버깅을 통해서 쉽게 잡아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 에러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남길 때 기본값을 설정을 해주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를 남길 때 로그를 남김으로써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프로그램 종료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넘겨가고 싶으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기본값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널이나 undefined 오류들은 이제 뭐 물음표점이라는 이제 그러한 연산자들을 활용하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물음표점. 네, 이런 것들 아니면 물음표, 이러한 구문들을 활용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기서 메모리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 메모리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함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직접 데이터를 찍어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퍼포먼스 문제,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어요. 과도한 for 루프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비고의 n스퀘어 이상의 데이터를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다라든지. 그래서 사실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코드의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를 하려는 이유만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개발자다라고 하면은 이거 되게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 복잡도가 올라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네트워크 실패 같은 경우에는 이 fetch, if, then 뭐 이런 거 fetch, then 그 다음에 then, catch 이러한 문법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러한 이제 구문들 자체는 아마 이제 초급 개발할 때 아마 좀 많이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수업 자체는 이제 코스 자체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시고 해서 이러한 구문들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에러를 해결할 수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문법들이나 구문들을 봤을 때 그냥 여러분들께서 지금 if, fetch, then, catch 이런 구문은 에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문이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나 쿼리 오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되게 잘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안 됐는데 연결을 시도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강제적으로 끊겼는데 이거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 잘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모범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일단은 작은 단위로 문제를 나눠서 해결한다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이거를 한 번에 다 보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코드를 우리가 모듈화해서 이제 짠다라는 것 자체가 유지 보수나 버그를 찾아내기 쉽게끔 이제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작은 단위, 함수 단위, 클래스 단위 이렇게 좀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고요. 그래서 코드를 좀 읽기 쉽게 작성하는 것가 되게 중요합니다. 변수 이름 뭐 그냥 const A 무엇, const B 무엇 이렇게 작성하시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이러면은 이 A라는 변수가 무엇이고 B라는 변수가 무엇이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변수 이름은 항상 좀 쉽게 작성하고 이 변수가 진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게끔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의심되는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는 거 이제 좋고요. 그다음에 변경사항을 하나씩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백엔드 개발자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이 에러들 나는 거 한 번에 다 해결을 하고 다시 또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코드를 잘 짜두더라도 여기를 해결하면은 이제 다른 부분이랑 엮여 있어가지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결을 하면서 이 부분 해결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하나 해결하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러들을 발생을 했을 때 에러를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중요한 에러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습관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러 처리를 위해서는 항상 디버깅 위해서는 이 로그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3시간 동안 환경 변수 그리고 로그 디버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굳이 왜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수업 자체에서 목표하는 바는 여러분들께서 코딩을 하실 때, 백엔드 개발을 목표를 하실 때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 자체가 이제 13차시기 때문에 약간 좀 짧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걸 넣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초급이고요. 기초죠, 기초. 예.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기초고요. 기초 다음에 이제 초급으로 넘어가서 이 초급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코딩 하는 거는 이 초급에서 조금 깊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